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꼭 보셔야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국제유가로 바라본 소비자 물가 전망과 시사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신 분은 미래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시장이 고평가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집값이 싸거나 주식이 쌀 때 시절을 보면서 이때 살걸.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자, 현재도 주택가격이 급락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부동산 시장 역사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던 적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 오랜 기간 동안 무주택자의 서름을 살았던 분들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집값 대세 하락 주장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런 짤이 유행합니다. 싸다고 접근했다가 너도 시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자, 현재 집값이 더 하락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이유는요. 제가 이제 부동산 커뮤니티 댓글을 읽어보니까 대부분 제롬 파월 의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 야, 5%인 그런 PC를 2%까지 언제 내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은 작살이 날 것이다. 아니다. 미국은 이제 고물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 다시 안 온다. 그럼 계속 고금리 유지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도 공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도 높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CPI 상승률 5% 나왔죠. 근원 CPI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1월 금통에서도 금리 인상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걱정하는 거는 설마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다시 튈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거라는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준금리가 크게 낮아지면 현재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락의 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그 반대 상황이 펼쳐지면 시장은 정상화를 찾아갈 거란 거죠. 물론 그 정상화가 예전에 0.5%처럼 막 급등한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처럼 막 전세 가격 계속 추락하고 그것이 매매 가격 끌어내리는 상황은 좀 벗어날 거란 거죠. 근데 그것이 금방 되겠냐? 이거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거죠. 자, 쇼킹 부동산이 2023년부터 2024년 초에 내 집 마련을 권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역전세난에 따른 집값 급락이 2024년 초까지 강하게 발생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금리 1.25% 이하에서 형성된 전세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내 집 마련을 빠른 시일 내에 추천을 드린 이유는 현재의 고금리가 제가 볼 땐 아무리 늦어도 2024년 초에는 풀릴 거라고 보는 거죠. 2023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고요. 늦어도 2024년 초를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한 번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는 거죠. 자, 물론 제가 금리 이야기하면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미래 금리 전망은 의미 없는 일, 이런 짤도 유행하죠.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 낭비다. 그래서 저희는요, 무엇을 본다? 국제유가를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유가의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날 때 물가 변화와 금리 변화로 연결될 것이고, 결국에는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통화정책 담당자는 현재 보여지는 지표의 지속성을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제유가 흐름을 보면서 금리 변화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 변화 가능성을 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보험연구원이 11월 29일 날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유가로 바라본 소비자 물가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는요, 국제유가와 미국, 한국 CPI 상승률 관계를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거나 큰 폭으로 낮아졌을 때 시차를 두고 미국과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줬던데, 미국이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하네요. 한국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국제유가 큰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유류세 비중이 한국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제 유가 변화가 좀 덜 나타나는 거고, 유류세 비중이 적은 미국에서는요, 국제 유가 반응이 굉장히 전체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요, 내년 국제 유가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먼저 국제 유가 전망은요, 미국 에너지관리청 발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단 2020년에 WTI 기준으로 배럴당 39달러 수준이었고, 2021년에 WTI 기준으로 배럴당 68.2달러, 그리고 2022년 올해에 배럴당 95.7달러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매년 국제 유가가 껑충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소비자 물가 불안과 현재 긴축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88달러 수준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에 그치더라도 이전 상승세가 빨랐던 만큼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본 거죠. 그래서 다양한 모형을 통해서 내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88불 수준이 유지될 경우에 2%대의 물가로 돌아가는 시기를 예상을 했거든요. 놀라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요, 2023년 5월, 내년 5월에 4% 이하의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3%대가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2023년 10월 정도가 되면 2%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2.8, 9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2023년 8월에 4% 이하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요. 내년 1월, 2024년 1월에 2%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으로 봤습니다. 쇼킹 부동산에서 내년 4월 정도가 되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물가 상승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내년 10월 정도가 되면은 전기세 요금 인상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또 한 번의 물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보고서도 비슷한 시기에 물가 상승세의 큰 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요, 한국은행 물가 전망과도 유사합니다. 지난 한국은행 2023년 경제 전망에서 물가 상승률을 전망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4.2%, 내년 하반기에 3.1%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1분기까지는 5%대 물가를 예상했거든요. 그러면 2분기 때 크게 낮아지면서 4.2%로 평균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3%대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험연구원에서도 유가 변화를 추측해 봤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가가 3분기 가면서 3%대 후반으로 낮아지고 4분기로 나면서 3% 초반 또는 2% 후반으로 낮아지면서 하반기 평균 물가가 3.1%까지 낮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내년 말 정도가 되면요, 2%대 물가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내년 10월 정도에 어떤 상황을 펼쳐질까요? 기준금리는 한 3.5% 정도가 되겠죠. 미국 CPI, 지금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과 그리고 보험연구원의 발표 자료 기준으로 보면은 2%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2.789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때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좋다 나쁘다 나쁠 거라고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는 높은 수준이고 물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안 좋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언론들은요,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진 언론들은요, 금통위원들을 압박하게 될 겁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자, 미국도 동일합니다. 이번에 10월 미국 CPI가 7.7% 나왔죠.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 이후에 과잉 긴축하고 싶지 않다, 갑자기 비둘기적인 신호를 꺼내들었죠. 자, 그러면은 7%대 물가 상승률에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만약에 물가가 3%대로 낮아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년 8월부터 가능하다 그래요. 저는 약간 더 빨라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일단 보고서에서는 8월부터 3%대 물가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7.7에서 거의 반토막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후년 1월, 2024년 1월에 물가가 2%대로 낮아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가 3%대, 물가 2%대, 5% 고금리가 그때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런 물가 전망은요, 해외 IB들도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금리는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상조치입니다.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이례적인 높은 수준의 금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비상조치를 영원히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은 긴축 수준의 고금리는요, 성장을 저해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제가 알고 있는 연준강은행은요,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의지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하다고, 그것이 과거의 통화정책 담당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최근에는 안 그래요. 굉장히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가 나타나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신호가 뚜렷하네. 그러면은 예상보다 빨리,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한번 그것이 이루어지면 진짜 금리 인하 속도는 빠를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미 국제유가 외에도요, 모든 신호가 물가 하락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신호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총정리해 드렸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신호들이 보이지 않았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좀 더 미루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쇼킹 부동산은요,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던 분들이 이번에 장기 대세 하락을 믿으면서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요, 이동에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대인과의 갈등은요, 가족들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 내 집 마련하기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023년부터 2024년 초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 쇼킹 부동산 서적 역전세 대란에 담아두었습니다. 사야 되는 이유부터 싸게 사는 법까지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